어느 날 불쑥 사랑의 유효기간이 끝나가는 경고음을 들어본 적 있니? 혹은 이미 유효기간이 끝난 사랑 앞에 좌절해 본 적 있니? 만약 휴대폰 배터리를 체크하듯 연인의 사랑이 몇 % 남아있는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면, 그래서 간당간당 남은 연인의 사랑에 얼른 충전기를 꽂을 수만 있다면 첫 고백의 그 설렘 그대로 쭉 영원히 행복할 수 있을 텐데 말이야. 미국 코넬 대학의 신시아 하잔 교수는 사랑의 유효기간은 900일이라는 이론을 제시했어. 연애를 시작한 지 1년 후부터 처음에 폭풍 같은 열정이 50% 이상 급격하게 하락해서 많은 연인들이 사랑과 이별의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수많은 연인들이 용기 내어 사랑을 고백할 거야. 사랑, 여러분도 하고 있니? 신랑 신부 입장. 네, 단단하고 투명한 수정이 되고 결혼 생활을 한 과학기자 부부 이유상, 오가희입니다. 근데 왜 석영이 되고 이제 결혼을 맹세했느냐 하면, 이제 그 SiO2, 그러니까 규소와 산소 간의 단단한 공유 결합으로 이제 그 구성되어 있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합처럼 부부간의 결합도 단단하도록 그런 의미를 두고 결혼을 맹세했습니다. 석영은 화학식이 SiO2거든요. 규소가 하나에 산소가 2개예요. 그러면은 누가 규소고 누가 산소냐 이게 되는데, 문제는 산소가 2개거든요. 거기서 그 다음에 넘어간 게, 그럼 내가 X 염색체가 2개니까 내가 산소를 하겠다. 저희 대화가 이런 식으로 넘어가죠. 보통은 아마 이런 대화 안 나올 거예요. 사랑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근데 사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물질 변화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사랑을 할 때 혹은 맛있는 걸 먹을 때 도파민이라는 뇌에서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이 도파민은 사실 다른 쪽에서는 굉장히 주의하게 취급하는 물질이에요. 왜냐하면은 마약이라든가 혹은 그런 중독성 성향이 있을 때 이 도파민이 바로 문제가 되거든요. 담배도 그렇고 알코올 중독도 그렇고, 처음엔 만족스럽다가 그 양을 계속 먹으면 결국에는 그 자극이 부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원하게 되고,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안에 결혼을 하죠. 이 사람이 정말 내 사람이다라고 이제 결론이 날 경우에는. 저희도 그랬고요. 사랑의 유효기간이 900일인 이유를 아니? 그건 바로 남녀가 사랑을 해서 아이를 낳아 그 아이가 생존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키워내는 데 필요한 시간이 약 30개월, 즉 900일이기 때문이야. 그런데 그거 아니? 사랑의 결실인 아기가 사실은 첫 끌림의 순간부터 관여하고 있었다는 거. 1995년 스위스에서는 여성들에게 여러 남성들이 며칠 입었던 셔츠를 주고 어떤 냄새에 끌리는지를 평가하게 하는 실험이 이루어졌어. 여성들은 저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냄새가 나는 셔츠를 분명하게 찾아낼 수 있었지. 이유 모를 끌림, 그 비밀은 바로 HLA, 즉 인간 백혈구 항원이라고 불리는 녀석에 있었어. 여성들은 자신과 다른 인간 백혈구 항원을 가진 남성의 냄새에 더 끌렸다고 해. 그런데 인간 백혈구 항원, 대체 그게 뭐냐고? 백혈구 표면에 있으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관여하는 곳으로, 재미있는 건 여러분의 몸 냄새를 결정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라는 사실이지. 인간 백혈구 항원이 다양할수록 더 많은 항체의 공격으로부터 유연하게 방어할 수 있어서 면역 체계는 더욱 강력해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인간 백혈구 항원을 가진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훨씬 건강한 면역 체계를 갖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끌림의 순간부터 여러분의 몸은 이미 건강한 아기를 낳을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 거지. 이유 모를 끌림 속에 숨은 유전자의 비밀. 정말 놀랍지 않니? 처음에 사랑을 할 때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뇌에서 사랑 호르몬이라 부르는 도파민이 분비가 되지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고 오랜 부부들의 이제 호르몬 분비를 살펴보면은 또 다른 호르몬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옥시토신 호르몬 같은? 네, 맞습니다. 그 옥시토신 호르몬은 보통 임산부한테 많이 나온다고 하는 그런 호르몬인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아이들 이런 거를 헌신적으로 생각하게 그리고 내 것 혹은 이제 보호해 줘야 할 것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호르몬이거든요. 흔히 모성 호르몬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랑은 진짜 짧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몸은 사랑에 대해 굉장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에 빠져들 때는 이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라 불리는 테스토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이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 때문에 행복감을 느낄 땐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사랑의 결실이 맺어서 책임감이 필요할 때는 옥시토신과 같은 호르몬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생애 주기별 호르몬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사랑이 장기적으로 신체의 변화와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서 성숙해가고 완성돼가는 그런 단계를 얼핏 훔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랑이라고 하면은 20대 혹은 30대 초반에 불같은 사랑 이것만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꼭 그런 게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서 우리 몸은 항상 어떤 사랑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랑의 유효기간은 900일이라고 한 신시아 하잔 교수는 서로에 대한 열정이 줄어드는 순간부터 새로운 감정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줄어들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그 감정은 바로 애착. 우리가 정이라고 부르는 사랑 이후의 사랑이었다.